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경제고위관료 출신입니다. 경제고위관료 출신이면 그야말로 인텔리 중에 인텔리고요. 뭐 이런 정도의 이 스펙을 가진 분이면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분 중에 제일 스펙이 좋은 분 중에 한 명인데, 이런 분이 전직 비서관이 자신의 월급 중에서 매달 120만 원을 떼서 박 의원에게 상납을 했다,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. 근데 이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3개월 동안 월급에서 1,500만 원을 떼어서 박 의원에게 송금을 했고, 그 대부분이 자기 비서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박 의원 개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어졌다고 호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비서관은 이 120만 원쯤 되면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. 실제로 비서관은 뭐 이 보증금 몇 천만 원에 월세 몇십만 원짜리 이런 집에 살고 있어서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호소한 모양입니다. 니 여기 돈 벌러 왔나?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자, 이 박 의원은 이런 폭로에 대해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서 박 전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낸 거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국회의원은 정규직으로 7명의 보좌관 비서를 채용할 수 있고요. 대부분 국회 사무실에 가면 그 운전기사까지도 그 7명에 해당이 되고 2명은 인턴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국회에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총 최고 9명까지의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. 즉 겉으로는 안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줬다가 본인이 정치 후원금이나 이런 용도로 자발적으로 내놓게 해서 그걸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, 또 과거에 통진당이나 진보정당의 경우에는 이 보좌진들의 월급을 당에서 규정해가지고 일정 정도는 당비로 내놓게 한다든가, 또 뭐 특별 후원금으로 내놓게 한다든가,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어 왔습니다. 그래서 내는 것도 자발적으로 의원에 대해서 특별 후원비를 냈다,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 얼마 전에 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해서 그 유죄 판결을 1, 2심에서 받았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도 이 월급을 뜯어갔다, 보좌진에,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, 입법 로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도 후원금 명목으로 보좌관 비서관들부터 2억을 거뒀다, 이렇게 이 혐의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아예 그냥 국회의원들이 보좌진 비서를 채용할 때 돈 얼마를 내놓을 거냐, 이렇게 조건을 달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급이 안 되는 보좌진을 자기 급보다 훨씬 스펙보다 높게 해주고, 네 돈 가치는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비서관이 아닌 보좌관으로 해줄게, 그래서 네가 한 2천만 원은 내놔라,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과거에는 자기 자식이나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, 이제는 자기 자식은 자기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, 이런 다른 의원한테 보내는 이런 일도 있고요. 친인척은 비일비재하고 실제로 장부상에 이름만 때려서 보좌관을 하고 있는 듯이 하면서 지역구에 근무한다 해놓고는 지역구 가보면 아예 근무도 안 하는 유령 보좌관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국회의원은 1년에 약 1억 4천만 원의 세비, 그리고 차량 그 운영비죠. 그리고 사무실, 그러니까 보좌진하고 국회의원이 개인이 7억 정도 쓴다는 겁니다. 그리고 온갖 행태에 뭐 유류비부터 해서 정책 개발비부터 뭐 수당이, 온갖 행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. 그것만 있냐?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1억 5천만 원까지 매년 후원회를 할 수 있고, 그래서 박대동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에 후원회를 갖다가 할 건데 어떻게 지역구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했는가, 이해가 안 가요. 저도 옛날에 정치를 할 때 밥이라도 한번 잘 먹이자 해서 후원 행사를 마포 가든 호텔에서 했습니다. 그래서 돈 좀 들어왔길래 그걸 갖다가 전부 지역구에 맡겨서 월급 주고 썼습니다. 경비 빼고요. 그도 뭐 지역구에 상관하는 사람 월급 줬어요. 그럼 후원회 돈은 또 어디 갔는지, 그 후원회만 있습니까? 출판 기념회도 하면 그거는 솔직히 얼마 들어왔고 누가 냈는가 알 수도 없는 돈입니다. 어디 썼는가도 알 수도 없어요. 그런데 보좌관 비서관 손까지 되는 이유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? 간단한 겁니다. 왜? 내가 아니면 어디 가서 사급 공무원이나
5급 공무원 못 할 건데 6급 7급도 못 할 건데 요즘 서울대 나와서 9급 공무원 하는데 니 때문에 이런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니 스펙에 비해서 특혜를 받았으니까 돈 좀 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말도 또 일부 맞기는 맞아요. 자, 선거 때 도와주고 선거 끝나면 뭐 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를 후원해 주는 사람 자녀를 쓴다든지 이런저런 연구로 하는데 그 사람들 스펙이 실질적으로 4급부터 뭐 이 8, 9급 공무원까지 되기에는 미흡한 스펙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. 접근을 해주고 누구를 하든 그건 좋은데요. 일정하게 국회 보좌관 비서관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알아서 뽑는 겁니다. 너무 시험 어렵게 낼 필요도 없고 최소한의 자질만 되게 하면 통과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당당할 거 아닙니까? 나 이런 시험, 자격 시험까지 통과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될 권리가 있다. 그리고 여야당은 자체 내에 지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. 새누리당 뭐 한다 말만 하지 말고요. 오늘 새누리당 국회의원 160명을 전원 조사를 해서 월급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또 당 보좌관 비서관한테서 한마디로 되돌려 받은 특별 후원금 명목이나 지구당 운영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의원이 몇 명이 되는지 발표를 해야 됩니다.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. 정의학 국회의원은 뭐 박근혜 대통령 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. 참지 못하고. 국회의장이요. 뭐 합니까? 여야 대표 불러서 국회 사무처장 불러서 국회 사무처에서 조사를 할 거니까 여야당 의원들은 다 협조해라. 양당 대표가 책임져라고.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 보좌관 비서관의 돈을 되돌려 받은 의원들은 명단을 공개해서 다음 공천에서 배제시키자. 그러면 국회 개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솔직히 말하면 이 돈 손대는 사람들은 진짜 다른 어떤 돈에 손을 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으면 위험해요.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김무성, 문재인 양당 대표는 오늘 만나가지고 국회 사무처가 여야당 의원 300명에 대해서 보좌관 비서관으로부터 단돈 10원이라도 토해내게 한 돈이 있는지 후원금이나 그 내역, 장부, 통장들을 다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박대동 의원은요. 여러분 기억하시죠? 지난 9월 달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뭐 당시에 뭐 부친 행님하고 아주 지저분한 일로 치고받으니까 국회에 나왔죠. 행제의 난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. 박대동 의원은 신동빈 그 회장한테 아주 어색한 웃음을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물었습니다.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실 겁니까? 자, 신동빈 회장도 아주 밝게 웃으면서 둘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. 자, 박대동 의원의 문제, 더 나아가서 이번에 그 신기남, 노영민 의원의 문제,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, 국회의원 스스로가 말로 개혁하지 말고 보좌관 월급 떼가는 사람 조사하면 제가 볼 때 수십 명은 올 겁니다. 그 사람만 빼면요, 저는 국회에 대해서 더 이상 절대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. 그런데 이거 안 하면요, 진짜 도둑놈이라고 끝까지 비판을 하겠습니다. 노영민 산자위원장님, 산자위원장직을 사퇴하셨죠. 이분은 그 시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. 옛날에도 바람 지나간 자리에 꽃이 핀다. 정치인은 보통 이 책을 쓸 때 시집을 잘 안 내고 뭐 자기의 무슨 이 일종의 뭐 다큐라고 수필 형태로 자기 자랑하는 글을 쓰는데, 이분은 옛날에도 이 바람 지나간 자리에 꽃이 핀다라는 이런 시집도 냈는데, 이번에는 또 이번에 그 국회 산자위원장 방에서 단말기 갖다 놓고 카드 단말기 이렇게 끊어서 공기업에 판 책이 하늘 아래 딱 한 송이였답니다. 제목이. 참 이렇게 시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. 지난 주말에 한 신문에 지구를 웃겨라라는 주말판의 칼럼 이름이 지구를 웃겨라. 그래서 그 주에 좀 웃기신 분을 소개하는 난이 있었는데, 노 의원의 시
희망 3, 그 알파벳으로 1, 2, 3 할 때 희망 3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.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 자신을 보는 겁니다. 사람이 희망입니다. 자, 그러면서 뭐랬는가 하면 자신의 시집을 앞다투어 사가는 이렇게 카드 갖고 와가 공기업의 이 업무용 카드겠죠. 쫙 끌고 이제 카드를 시집을 50건 이렇게 사가는 사람한테 공기업 산하 직원들의 분주함 앞에서 노 의원은 혹시라도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지는 않았는지 노 의원도 한떨기 소중한 꽃인 줄은 알겠으되 그 꽃 하늘 아래 딱 한 송이였으면 하나이다. 아, 정말 언론이 좀 요즘 시원찮은데 이 칼럼을 지구를 웃기라 칼럼을 쓴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. 그래서 하늘 아래 딱 한 송이, 즉 자신의 방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놓고 그 자기 시집을 사람이 희망이라는 자기의 시집을 그렇게 파는 분은 딱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런 곳은 하늘 아래 딱 한 송이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